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탈당을 요구하고 절연해야 된다. 이걸 부르짖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는데 전부 좌파 쪽에서 어디 굴러 먹다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런 철새들이 대통령 보고 탈당을 해라. 또는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한동훈계 좌장이라고 하는 친한동훈계, 거기 조경태라고 있잖아요. 조경태. 이 장은 뭐랬냐면 윤 대통령은 당을 나가서 메시지를 내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당을 나가서 메시지를 내라. 실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보고 뭐랬냐.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내느냐. 좀 더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조경태 이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자가 노무현 밑에서 국회의원 좀 하다가 부산은 좌파가 힘드니까 다시 우파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배지를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배지를 단 이런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조경태인데요. 이자가 누구 보고 당을 나가라 또는 헌법에서 반성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당을 나가려면 조경태 네가 나가라. 네가 우파냐? 네가 왜 국민의힘에 있냐? 누구 보고 국민의힘 대통령 1호 당원 보고 나가라 마라 떠들고 있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는 진짜 한 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하듯이 조경태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한번 물어보죠. 전 대표 한동훈, 이게 조경태 말이 한동훈 당신 뜻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조경태가 친한동훈계니까 한동훈 대표 당신도 조경태 의원하고 같은 뜻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출당해야 되고 그러고 절연해야 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혀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김상욱이 이자는 제가 여러 번 비판했지만 참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이자가 자기는 뭐 탈당 의사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시키게 된다고. 진짜 한심한 놈 아닙니까? 이자는 한동훈계에서도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얼마 전에 배현진까지 김상욱을 저격했잖아요. 한동훈계에서도 쫓겨난 놈이 김상욱인데 이자는 그냥 완전히 또라이라 봐야죠. 뭐 국회 이쪽 저쪽에 한심한 놈이죠. 김상욱이 자기는 탈당 의사가 없다면서 오히려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근데 자기는 탈당 의사가 없다면서 뭐랬냐면 왜 탈당하도록 압박하는 거는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다. 내가 왜 징계 대상이 돼야 되느냐. 나는 당을 어긴 게 없다. 그러기에 내보고 탈당을 하도록 압박하는 거는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야 이놈아 그럼 너는 왜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압력했냐. 니한테 탈당하라고 하면 그런 게 폭력이고 그럼 네가 대통령 탈당하라고 하면 그런 게 폭력이 아니냐? 어디서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참 진짜 황당무계한 자입니다. 이자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요. 저는 보수주의 정치를 하고 싶다. 건강한 보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에 소속된 입장으로 충성스럽게 바른 길을 가도록 얘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는 보수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남아서 정치하고 싶다는 거지. 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참 한심한 이놈이 탄핵 찬성 집회가 계속 집회하고 시위한 놈 아닙니까? 1인 시위도 하고요. 도저히 뭐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또라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게 그 김상욱인데, 오죽하면 이게 그 한동계에서도 이게 쫓아냈겠습니다. 그 탈퇴당하고. 야, 김상욱이, 정치는 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네 혼자 그게 아무리 옳다면 정치를 혼자 하냐? 너는 이게 그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하고도 이게 하고, 오죽하면 이게 그 한동계에서도 쫓겨나고, 그래가 이게 네 혼자 이게 미친 놈처럼 이게 네 혼자 이게 정치한다고 정치가 되냐? 되냐? 진짜 한심한 자입니다. 이런 거 보면 꼭 그렇잖아요. 전부 이자도 송철호 밑에 있다고 온 거 아닙니까? 송철호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굴론들, 이런 배신자들이 대통령 보고 출당해라니, 탈당해라. 이런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탈당하고 절연하면, 그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이깁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는데, 누가 대통령 관계 끊으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신당을 만든다거나, 물론 신당은 윤상현 의원 말에 하면 당분간 신당은 아직 아니고 통합이 중요하다. 오히려 분열되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당장은 신당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강제로 출당시키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신당 창당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조경태나 김상욱이나 이런 미친놈들이 떠들어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럴 생각은 없다. 권영세나 권성동이 비판을 많이 받아도 대통령과 완전히 돌아서는 이렇게는 안 할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봤잖아요. 그때 홍준표 시장 그 대표였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켜가지고 선거 이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관계 끊어서 선거 이겼냐고요? 이겼느냐고?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지금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깃발 들고 이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원팀이 돼가지고 이재명과 맞서 싸우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걸 절연하고 출당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기느냐?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잖아요. 지지율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당한. 그리고 역사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홍준표 시장 처음에는 춘향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춘향인 줄 뽑았더니 향단이라 했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출당 시켰는데, 그러고 그때 우리 보수 역사상의 최대 표차로 문재인한테 패배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오히려 이제 대통령 출당, 이걸 부르짖는 이런 자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조경태나 김상욱이나 또 이제 누가 한동훈계 누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자들에게 도려내야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절연돼 버렸다, 떨어졌다. 그러면 선거해볼 필요도 없죠. 그렇게 선거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하게 필패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삼척 동자도 생각해보면 다 알 텐데요. 지지율만 봐도 다 알 텐데, 이런 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경태나 또는 김상욱이나, 그거 보면 김웅이라는 놈도 있잖아요. 김웅이 국회의원까지 했는. 이놈에게 뭐라 하냐면, 국민의힘들이 벼룩도 낯짝에 있다고 후보 내면 안 된다고 떠드는 놈이 있고요. 김웅이라는 놈도. 전부 다 좌파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이런 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진짜 이런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수계여가지고 진중권, 김경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벼룩도 낯짝에 있다고 후보 내면 안 된다고 김웅이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놈이 이거 누구 도와주는 겁니까? 그냥 이재명한테 그냥 왕관을 씌워주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차라리 보수라는 말을 빼든지, 자칭 보수당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배지까지 달고 다 누린 놈들이 이런 식으로
해당 얘기를 하니 이러니까 이게 보수가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좌파들은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좌파들은 이게 아무리 뭐 당내 다양한 목소리 넣어도 어느 정도 당의 기울이 있고 당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대통령을 쫓아내야 된다. 저래내야만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거 전부 이재명 민주당을 도와주는 간첩질입니다. 이거 내통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포섭된 놈도 많을 거야.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돈 받아먹고 포섭된 놈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별의별 놈이 이재명한테 꽃길을 깔아주는 이런 게 그 망언들을 쏟아내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님이 그나마 한번 이번에 그 대선에 그나마 그 희망을 걸어보려면 윤 대통령과 절연이 아니고요. 오히려 강력한 원팀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과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지금 저 좌파들도 불안하니까 지금 상태도 불안하니까 더 괴멸시키려고 막 공격을 하죠. 특히 국민의힘은 뭐 내란 방조니까 해산해라, 정당 해산해라 이렇게 정청을 떠들고 있고 또 박찬대도 빨리 대통령 제명시키고 그 다음에 후보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도 좀 이게 불안하니까 더 확실하게 몰아붙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위원정당 해산부터 제명을 해라 또 이렇게 후보를 내지 마라 별의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뭐 헌재 판결은 언급하기도 싫지만 헌재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런 게 민주당이 이런 짓을 잘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헌재 판결은 저는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디 헌재 재판관들 자기들은 진짜 위선적이고 이중재 이런 자들이 뭐 하나님 말하듯이 뭐 판결에 쓰난 그걸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게 그 쓰레기 판결에 의하더라도 민주당의 폐악질은 일부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냐 민주당? 너가 줄타내가고 예산하고 뭐 그런 것도 쓰난 거 한번 읽어봐라. 뭐 나는 읽어보고 싶진 않은데 대충 그런 게 들어보면 놓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더 집요하게 대통령 공개할 때보다 더 집요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또 뭐 외환죄를 수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수사해야 된다. 또는 공무집행방해 체포를 못하게 수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지금 이미 경찰, 검찰, 전부 민주당 이재명의 부역자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앞으로 우리 법치가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수해 복구한다고 군인 한 명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라를 뒤흔드니 이번에 산불 나도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이런 짓거리 하고 최상병 특검 뭐 경로했다고 그러면 사고 하나 났는데 군인 다 잡아야 됩니까? 사단장까지? 경로했다고 토수권자 이렇게 지배한 놈입니다. 지배한 놈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공작을 해가지고 근데 몰래 녹음해가지고 파우치 하나 던져주고 1년 동안 나를 뒤흔든 이거 보고 누가 참을 수 있냐고요. 이걸 보고 무슨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쓰레기 판결문이지만 그에 의하더라도 민주당 행태를 보십시오.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최상병 하나 가지고 나라 흔들고 파우치 공작 하나 가지고 나라를 뒤흔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지금 집요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천 개입을 뭘 했다고 대선 때 여론이나 도와주면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지.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 개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건 더군다나 침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공천의 기준은 정권 획득에 공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줘야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거기에 누가 공을 많이 세우냐 이게 공천 기준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잘 알잖아요. 누가 공을 세운지.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게 뭐가 불법이냐고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당적 가지고 당의 1호 당원이 되고 당비를 걸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쭉 딱 그 세 가지고 명태균 뭐 최상병 그다음에 파우치
이거 가지고 공작이가 몇 년 동안 집요하게 공격한 이게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범죄에 비하면 이게 범죄냐고. 김영란법도 안 되는 이게 범죄냐고. 이재명이 막 그냥 몇천억 범죄에 비하면 범죄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뇌물 받은 거 몇백억이냐고. 이러면 그냥 이재명을 공개한 맞서 싸워야지. 이거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엄청 잘못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일소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만들려다가 완전히 언론부터 해서 좌파 카르텔에 희생당한 이런 분입니다. 오로지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고유거나 마지막 계엄까지 했다가 어떻게 보면 모든 좌파 사법 카르텔부터 언론 카르텔 모든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들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들 한동훈계부터 여기에 희생당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제대로 봐야죠. 하여튼 조경태나 김상욱이나 한동훈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과 출당 절연을 요구하는 이런 자들부터 고름을 짜내듯이 이런 자들부터 환부를 도려내듯이 도려내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서 원팀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목숨 걸고 제대로 이재명과 마지막 승부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에 제압하면 이제 진짜 반국가 세력들 썰어버려야죠. 썰어버려야죠. 정말 군대 상층부나 경찰, 검찰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 이번에 그 부끄러운 추한 모습을 정말 다 봤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썰어버린 청소하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님이 굳건한 하나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